눈이 소고기 내리던 2965년 겨울의 서울 종로거리는 정말 을씨년스럽고 처량한 모습이었습니다. 서울 종로거리에서는 500원짜리 국수와 밥으로 점심을 사먹는 사람들로 거리가 가득 찬 상태였습니다. 당시 국민 1인당 국민소득은 겨우 98달러였으며 이는 정말 절망적인 극빈 수준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최하위 국가보다도 훨씬 더 가난한 상황이었고 모두가 극도의 빈곤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일어나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눈빛만이 유일한 자산이었고 희망이었습니다. 어떤 자본도 없었고 어떤 기술도 없었으며 오직 절망과 허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단지 80%의 문맹들과 굶주린 배와 무거운 절망만이 이 나라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누구도 이 나라가 60년 뒤에 세계 경제 5번째 국가가 될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일어났으며 그 기적은 현실이 되었고 역사가 되었습니다. 500원의 나라는 어떻게 30조 원의 거대한 경제 대국으로 변신했을까요? 이 영상에서는 그 기적의 모든 조각을 맞춰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왜 그토록 가난했는지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경제 성장이 가능했던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정책과 결정들이 이 기적 같은 변화를 만들었는지를 상세히 분석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어느 순간부터 한국 경제가 세계 최강이 되기 시작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성공이 정말 우리 모두에게 의미 있는 승리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2965년의 서울 시내슬럼가를 거닐어보면 정말 처참하고 비참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반자톤 지붕에서 빗소리가 들려오고 빗물이 줄줄 흘러내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먹을 것도 없이 하루하루를 어렵게 연명하는 사람들의 한숨과 신음이 거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은 이 나라의 모든 것을 파괴했으며 말 그대로 국가 전체가 폐허가 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텅 빈 산업 기반과 스스로를 일으킬 힘조차 없어 보이는 피폐한 국민들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 속에서 한 가지 기적의 씨앗이 조용히 그리고 어두운 밤중에 심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은 절대적인 신념을 갖고 있었으며 믿음이 강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육과 산업화였으며 이것이 국가 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었지만 교육만큼은 반드시 투자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교육을 국가가 주도적으로 펼쳤고 전후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절반 이상이 학교에 갔습니다. 이것이 바른 개발도상국과 한국을 구분짓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선택이었습니다. 60년 전 500원짜리 국가에서는 아무도 내일을 보장할 수 없었으며 모두가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식량이 부족했고 일자리도 없었으며 절망적이고 암울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바로 수출이라는 도박과도 같은 선택이었습니다. 자본이 없으니 남의 자본을 비워야 했으며 이것이 생존을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미국의 원조금으로 기초산업을 세웠고 그 위에 경공업을 차근차근 쌓았습니다. 면직물이 첫 번째 수출품이었으며 이것부터 나라의 미래가 시작되었습니다. 90년대 초반 한국의 전체 수출액은 겨우 500만 달러 미만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의 수출액이 300억 달러였으니 비교 자체가 완전히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으며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주도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차례차례 실행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첫 번째 5개년 계획은 1961년부터 시작되었고 본격화되었습니다. 목표는 단순했으며 모든 것을 희생해서 수출을 늘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극적이었으며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1961년부터 2966년까지의 5년간 한국의 수출액은 60배나 증가했습니다. 500만 달러에서 3억 달러로 폭증한 것이며 이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전쟁과도 같은 경제 전략이었으며 극도로 치열했습니다. 국가가 모든 자원과 재력을 쏟아부었기 때문이며 이것이 성공의 진정한 비결이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이 시작되었고 포항제철이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이었으며 인적 자원이 가장 귀한 자산이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영남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했으며 이것이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울산에는 정유기지와 자동차 공장이 들어섰으며 산업기지가 형성되었습니다. 포항에는 제철소가 세워졌으며 중화학공업의 기초가 다져졌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현대자동차와 포스코가 되는 씨앗이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노동자들이 밤낮 없이 일했으며 모두가 힘을 합쳤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였으며 생존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노동이 축적되어 국가 경제의 견고한 기초가 되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 초반 한국 경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으며 발전의 속도가 매우 빨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제조업의 대부분은 섬유와 신발이었으며 기술 수준은 낮았습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에 일본이 한국 앞에 벽처럼 서 있었습니다. 일본은 이미 고도 성장 시대를 거쳐 전자제품 강국이 되고 있었습니다. 소니 워크맨이 세계를 휩쓸고 있을 때 한국은 여전히 낡은 기술로 섬유를 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또 다른 선택을 했으며 새로운 길을 모색했습니다. 반도체라는 영역에 뛰어든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던 영역에
뛰어든 것이며 이것이 배담한 결정이었습니다. 삼성과 현대 반도체가 창립되었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들은 미국 기술을 들여오기 시작했으며 기술 이전이 진행되었습니다. 2980년대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급속히 성장했습니다. 메모리 칩 생산에서 한국은 일본을 따라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990년대에 한국은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이것도 기적이 아니라 치열한 전략이었으며 치열한 경쟁이었습니다. 한국은 가격 경쟁력으로 일본을 누르고 품질 경쟁력으로 미국을 따라잡았습니다.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였으며 비슷한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엑셀이라는 차를 만들어 캐나다에 수출했으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시받았으며 누구도 한국 자동차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품질이 좋으면서도 가격이 저렴했기 때문에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2990년 초반 한국 경제는 이미 세계 10손가락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국민 1인당 국민소득도 7,000달러를 넘었으며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50년 만에 100배가 늘어난 것이며 이는 정말 놀라운 성장이었습니다. 삼성은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이 되었고 현대자동차는 미국 시장의 인기 차종이 되었습니다. 2000년대에 한국은 정보통신 기술에 집중했으며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가 전국에 깔렸습니다. 삼성 갤럭시와 LG 시리즈가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기술 강국이 되었으며 단순히 베끼는 나라에서 혁신하는 나라로 변신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국민 1인당 국민소득은 31,000달러입니다. 500원의 나라는 완전히 사라졌으며 대신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2,000개가 넘는 상장사가 있습니다. 서울의 강남은 뉴욕의 맨해튼처럼 변했으며 공항에는 한국 기업들의 광고가 가득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적은 정말 기적일까요?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었을까요? 성공은 정말 누구나 나눌 수 있었을까요? 당신과 내가 살고 있는 2026년의 대한민국을 보면 답은 복잡해집니다. 임금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으며 부동산 가격은 서민의 손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경제는 계속 성장하고 있지만 그 성장의 과실이 소수에게만 집중되고 있습니다. 2026년의 대한민국은 경제는 세계 5번째인데 삶의 만족도는 선진국 중에서 가장 낮습니다. 500원의 시대에는 모두가 가난했지만 모두가 함께 올라갔으며 꿈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기적의 진짜 의미였으며 진정한 성공은 단순한 경제 수치가 아니라 가능성과 희망이었습니다. 경제 성장은 필요하지만 성장의 과실이 모두에게 골고루 나누어져야 합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그 정신을 되찾는다면 다음 60년은 더 위대한 기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